8월 29일 오늘은 우리 지역 농기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해마다 토양 검정을 위해서는 들렀는데 미생물을 분양받으러는 처음 들렀습니다. 들린다 하기만 하다가 이제야 들렸습니다. 대부분 지역 농기센터에서는 미생물 배양실을 두고 필요한 농민들에게 분양해 줍니다. 배양하는 미생물도 농기센터마다 약간은 차이가 있고 분양하는 방법도 차이가 있긴 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여기 안내판처럼 토,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평일 오전 9시 전각부터 6시 퇴근 전까지 언제나 오면 원하는 미생물을 분양해 줍니다. 어떤 농기센터에서는 용기를 가져오면 담아주기도 하는 곳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은 비닐팩 2리터 소포장한 것을 포장비 2,000원에 분양해 줍니다. 용기 따라 가져오고 할 것 없이 이 방법이 깔끔하네요. 이건 누구나가 오면 분양해 주는 것이 아니고 농업경영처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분양하고 있네요. 처음 분양 받을 때는 경영처 등록 증명서를 제출하고 받았습니다. 물론 다음에는 알려준 번호만 얘기하면 된다고 하네요. 분양하는 미생물 종류는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강합성균 이 4가지인데 당연히 농사용이죠. 저는 고초균 한 봉지를 분양받아 왔습니다. 농기센터마다 분양하는 미생물은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주로 분양하는 미생물이 아래와 같이 4가지입니다. 광합성균, 고초균, 유산균, 호무균 나름대로의 특성과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먼저 고초균을 분양받은 것은 우리 밭 과수나 채소에 별로 병이 자주 발생합니다. 한번 발생한 병은 이듬해도 비슷한 작물을 심으면 발생합니다. 바로 거기에 눌러 살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토양 살균제를 쳐서 잡을 수도 있는데 물론 그 방법이 빠를 수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방법은 유익 미생물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고초균은 바실러스 서브틸리스라고도 불리우는데 우리 주변 태비속이나 볏짚에도 많이 들어있고 부엽토 속에도 있는데 그걸 써도 되지만 거기는 다른 작균들도 많이 섞여있어 순도가 떨어지겠죠. 또 고초균이라고 하더라도 꼭 한 가지 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새나 곤충 하듯이 그런 이름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긴 막대 모양이고 주로 공통적인 성격을 가진 세균의 물이라는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고초균, 한자 이름 그대로 풀이하면 마른 풀에 기생하는 미생물로 흔히 집 같은 곳에 많이 있어 매주나 청국장을 띄울 때도 사용하는 우리에게 친근한 균입니다. 물론 교초균이라고 해서 모두 똑같은 한 종은 아니죠. 이 4가지 균들 중에서 효모균만 곰팡이성균이고 광합성균, 고초균, 유산균은 모두 세균의 무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초균은 여러가지 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서 선택한 것입니다. 어떤 자료는 유해균을 잡아먹는다고 하는데 설로 그런 능력이 없거나 적더라도 어떤 하나의 미생균류가 우점을 하면 나머지 작은 수의 병균들은 맥을 못 춘다고 합니다. 이런 건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죠.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다수의 대중이 끄는 것으로 흘러가는 것과 같다고나 할까요? 농기센터에 가서 농사용 유용 미생물은 처음 분양받아 봤지만 우리 농장에 이런 미생물을 처음 뿌려보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 EMQ를 사서 당밀에 넣어서 배양하여 밭에 또는 작물에도 뿌려보았고 진딧물 총첩을 개체수를 낮추기 위해 벽강균도 사다가 배양하여 살포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생물 활용법은 미생물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효과도 바로 눈에 띄지 않으니 자주 활용해 보진 못하였습니다. 또 자주 활용해야 효과를 보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되더군요. 진딧물을 잡으려고 백강균도 배양하여 토양에도 뿌리고 특히 진딧물을 울거리는 작물에도 뿌려보았지만 욕심만큼의 효과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백강균이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백강균 살충 효과가 60-70%라고 하는데 살아남은 3 내지 40%가 번식을 하니 금방 진딧물이 울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살아남은 진딧물은 백강균이가 거의 내성을 갖고 있으니 그 자손들에게는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고 잠깐 개체수가 줄었다가 다시 확산되니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이죠. 어느 사이트에서
효모균 중에서도 한 가지를 뿌려 이런저런 효과를 보았다고 하기에 혹시나 싶어 그것도 구입하여 배양하여 과수원에도 채소밭에도 온데군데 뿌려봤지만 한두 번 정도로 그런지 그 사람들이 말하는 효과는 없더군요. 그분들이 과장해서 이야기한 것인지 아니면 제가 능력이 부족하거나 꾸준히 활용하지 않아서 그런지 그건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써서 효과가 없었다고 미생물 역할이 미미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도 미생물이 엄청 들어있고 그중 장 속에서 미생물만 하더라도 유익한 미생물이 많은 사람은 소화도 잘 되고 건강도 유지하는 반면 나쁜 미생물이 많은 사람은 여러가지 질병에 시달린 것만 봐도 미생물의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눈에 금방 드러나게 효과가 막 나타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어떤 곳에서는 특정 미생물 관주해 놓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만 우리도 자주는 아니지만 미생물 농법 적용해 보았는데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더군요. 몇 회생에 그쳐서 그런지도 모릅니다. 미생물을 분양하면서 담당자께서는 관주는 300배, 연면시비는 100배로 하라고 하더군요. 이건 비료 연면시비나 농약 방제처럼 철저히 농도를 꼭 맞춰 줘야 할 필요는 적겠으나 그래도 일리 있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비료 살포를 생각한다면 관주 살포가 더 농도가 높고 연면 시비가 농도가 더 낮아야 할 것 같지만 그와는 반대이죠.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놈들도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생물이면 너네 할 것 없이 먹어야 살아갑니다. 이들의 먹이는 주로 밭, 토양 속 퇴비나 유박, 그 외 유기물을 먹고 한편으로 화학 비료도 먹고 살아갑니다. 미생물의 농도를 진하게 한다는 말은 투입되는 미생물 수가 엄청나기 때문에 작물과 일시적으로 양분 경쟁도 있을 수 있고 또 미생물이 먹는다는 것이 바로 유기물의 분해이죠. 먹이가 충분치 못하다면 번식은커녕 얼마 가지 못해 사멸할 것이고 먹이가 충분하다면 즉 유기물이 많다면 폭발적으로 번식을 하면서 분해를 하니 가스가 발생할 것입니다. 물론 미생물이 분해한 것은 작물에게는 흡수하기 좋은 양분이고 또 미생물의 사체나 대사산물은 작물에게는 양분의 재료이겠지만 한꺼번에 너무 많은 미생물을 공급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이 미생물 넣지 않아도 여기 좋은 미생물이든 나쁜 미생물이든 없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미생물이란 농업을 비롯한 우리 생활에서 반려를 일으키는 미생물입니다. 손바닥 농부가 지금 관주도 하면서 연면 시비도 하는 목적은 이 미생물을 충분히 공급하여 토양 속에서 유기물의 활발한 분해를 촉진시켜서 작물이 잘 클 수 있도록 해주는 목적보다는 이 토양에 서식하는 병원균, 즉 나쁜 미생물을 억제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에 적합한 미생물은 분양해주는 4가지 미생물 중에서는 고초균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열심히 관주 또는 연면 시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례성으로는 효과를 그렇게는 낼 수 없을 것입니다. 한 열흘 또는 보름 지나서 또 분양받아 시간 나는 대로 또 살포해야 할 것입니다. 그 외 부수적인 효과로는 이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니 작물에 필요한 양분을 더 많이 공급해주고 그 대사산물 또한 나중에 양분으로 제공되니 작물이 그만큼 더 잘 자랄 것입니다. 또 토양을 입단화시켜주니 작물이 그만큼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 고초균은 특정 효소를 분비하니 약간의 살충 효과가 있어 뿌리, 파리 등 땅속 해충 구제에도 약간의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일단 기대해 보겠습니다. 미생물을 꾸준히 활용하려면 밭에 유기물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제 효과를 낼 것입니다. 원래는 그렇더라도 내년 밥 만들기 위해서는 퇴비나 낙엽을 충분히 넣어야 할 것입니다. 이 고초균은 광합성균과 함께 축사의 냄새를 제거해 주는데도 한몫한다고 하니 여기 퇴비 쌓아놓은 곳에도 뿌리고 있습니다. 이러면 퇴비 자체에도 유익한 미생물을 더 보태주고 퇴비 부숙을 촉진할 것입니다. 악취 또한 제거해 준다고 해서 뿌리고 있으나 그렇게 큰 효과는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여하튼 뿌리는 것이 그냥 두는 것보다는 훨 좋으니까요.